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기 채널 대중의 그림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그 개나 고양이처럼 동물을 한번 그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연속해서 이어 나갈 수도 있고요. 다음번에 아마 강아지, 네, 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고양이 챕터도 두 개로 네,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분량이 조금 많아질 것 같아서 첫 번째 챕터는 고양이에 대한 이런 간략한 특징들, 그 다음에 뼈, 근육,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챕터 2에서는 직접 사진을 활용해서 예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먼저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챕터 1번에 대략적인 이런 지식들을 쌓고 넘어가시면 조금 더 그림 그리실 때 이해하시기가 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양이 사진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사진은 대부분 픽사베이라는 곳에서 다운을 받았고요. 고양이가 굉장히 네, 귀엽죠. 네. 저도 집사라서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좀 각별한데요. 고양이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생각나는 게 유연하다. 네. 얼굴 하나만 있으면 네, 얼굴만 들어가면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 고양이 액체설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네.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떠도는데 주로 사람의 척추가 32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고양이는 무려 52개에서 3개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척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척추를 구부릴 수 있는 강도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를 보면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 같으면 되게 불편할 텐데 이게 척추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꺾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고양이 하면 또 삐죽한 귀, 네, 삐죽한 귀, 그다음 눈, 눈인데 눈보다는 이 안에 있는 눈동자가 좀 포인트가 되죠. 그죠? 음, 눈동자가 대부분 낮에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눈동자가 되고 저녁에는 조금 더 이 검은자가 두꺼워집니다. 네, 이 이유는 바로 햇빛 때문인데요. 네, 태양빛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조리개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눈에 손상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친구의 이제 검은 눈동자도 조리개처럼 주는 거죠.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예, 반대로 밤이 된다. 밤이 된다고 하면은 되도록 잘 봐야 되니까, 그죠? 어, 빛을 많이 끌어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검은 자를 열어서 조리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슈렉의 고양이 보면 되게 반짝반짝 눈이 거리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아마 눈이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런 느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네, 코입니다. 코가 되게 귀여운데요. 우리가 간략하게 그릴 때는 이런 역삼각형을 많이 그려요. 하지만 이 역삼각형에서도 조금 더 분화가 됩니다. 나중에 얼굴 그리는 방법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톰한 네, 볼 옆에 있는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지금 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요 도톰한 살에서 이렇게 점점점 찍혀 있어서 이제 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발, 네, 찹쌀떡. 네, 찹쌀떡입니다. 실제로 그리실 때 이게 발을 그리실 때 약간 찹쌀떡 있잖아요. 찹쌀떡이 있고 이렇게 젓가락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제 그리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찹쌀떡 안에 이렇게 네, 이 정도. 네, 그 호빵 같이 이렇게 이제 호빵에도 보면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 다 있잖아요. 주름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방법의 순서는 첫째, 이제 실루엣을 통해서 몸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얼굴 그리고 발바닥을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포즈, 여러 포즈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고양이의 전체적인 실루엣입니다. 이 실루엣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동물을 그리실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이 하나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목으로 내려오는 선, 그리고 목에서부터 다시 몸통을 이루는 선, 그리고 다시 등에서 엉덩이로 이루는 선. 네, 요 라인이 거의 대부분의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원형이에요. 네, 머리에서부터 몸통까지 내려오는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 같은 경우엔 현재 이게 일자예요, 거의. 네, 이렇게 일자로 내려옵니다. 반대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개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말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고양이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얼굴이 있고요. 앞으로 주둥이가 조금 튀어나오죠. 다음 흉통, 가슴입니다. 가슴은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골반은 좀 더 작게. 그리고 거의 일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일자. 이 정도까지 일자는 아니긴 한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목선이 중간 나오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견갑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팔뼈, 그 다음에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나오는 뼈, 그 다음에 손바닥, 그 다음에 손가락,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반에 골반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뼈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 발바닥에서 발가락. 네, 이런 느낌이죠. 지금 현재는 조금 높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를 한 번만 더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조금만 살집이 좀 있으면 좀 더 고양이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지금 조금 마르게 나왔네요. 네, 나중에 뒤쪽 부분이 이렇게. 네, 이 정도면 고양이 느낌이 나옵니다. 반대로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개는 머리가 있고 주둥이는 고양이보다 조금 더 길어요. 네, 그리고 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흉통이 있는데, 몸통이 고양이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네, 이렇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은 마찬가지로 흉통 뒤에 있죠. 자, 목과 몸통을 연결시키고 다음 등뼈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선 꼬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견갑골 앞 위쪽 팔뼈, 다음 아래쪽 손목까지, 그리고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 네, 고양이는 이것도 아래쪽도 약간 평평해요. 네, 이렇게 약간 배가 살짝 나와 있는 정도인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또 올라갑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라인적, 그러니까 실루엣적 특징이죠. 네, 다리도 이렇게. 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루엣이 이렇게 되죠. 반대로 고양이는 거의 일자입니다.
이게 동물들마다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만 조금 알고 있으면 그 동물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루엣을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고양이의 실루엣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 다음 이제 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뼈인데요. 뼈 복잡하죠? 네. 초보자분들은 아마 이 뼈만 봐도 좀 더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어, 간략하게 사람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뼈가 이렇게 그냥 좀 보여도 사람과 연관을 시키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과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굴뼈가 있습니다. 원래는 좀 더 길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몸통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람이 엎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엎드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몸통, 여기 갈비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다른 점은 사람은 이제 동물에 비해서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골반이나 이 견갑골의 특징이 좀 나뉘어져요. 하지만 비슷하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깨가 사람은 여기 있죠. 거의 이쯤에 있습니다. 어깨가 있고, 위팔뼈, 그 다음에 여기가 팔꿈치, 그죠? 여기서 이제 손목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이고, 손가락, 네, 이게 손가락이에요. 엄지는 뒤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조금 지금 그림 자체가 바뀌긴 했는데, 요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손가락을 변형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척추가 뒤쪽으로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허벅지뼈, 여기가 무릎입니다. 그죠? 허벅지뼈가 있고, 여기는 이제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발 뒤꿈치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네, 발바닥이죠. 발바닥, 그 다음에 발가락, 네, 이제 발가락입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앞으로 디딛게 되면 손바닥이나 이제 발바닥으로 딛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딛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이 친구는 손가락으로 모든 걸 지탱을 합니다. 무게를. 이게 손가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손가락, 여기 손가락으로 이제 무게를 지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랑 똑같은데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네. 이제 고양이 뼈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얼굴이고요. 얼굴도 사람의 얼굴 형상에서 이렇게 앞 주둥이가 쭉 빠져나온,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뼈를 그리자면, 네. 여기서 이제 쭉 이게 앞쪽을 이제 쭉 뺀 거예요. 이렇게 쭉 뺀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그 뼈의 구조를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견갑골. 이 견갑골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어깨 뒤쪽을 등을 만져보시면 가장 튀어나온 이제 삼각형 모양의 뼈가 있어요. 네. 그 뼈가 견갑골인데, 사람은 견갑골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만지고 계시고 있다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데, 자, 위에서 한번 사람의 모습과 동물의 모습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얼굴 있으면 몸통이 이렇게 있고 견갑골이 여기 등 뒤에 달려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동물은 이렇게 세로가 길고 견갑골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다르긴 한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래요.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양옆으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가로 부분이 쫄아들면서 이렇게 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 붙어 있던 견갑골이 어떻게 될까요? 슉, 그러니까 이쪽으로 옆으로 붙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아마 편리하실 거예요. 편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구조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과 거의 비슷하고 대신 이런 어떤 보행이나 움직임에 편리하도록 변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견갑골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해당되는 어깨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어깨에서 이제 여기 팔꿈치 위팔뼈가 됩니다. 네.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손목. 네. 손목이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손바닥. 그리고 마지막 무게를 지탱하는 손가락이 됩니다. 네. 아시겠나요? 네. 네. 앞쪽은 이제 그렇고요. 뒷발 한번 보실게요. 뒷발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45도 정도로 기울어진 하나의 이제 네모난 판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네. 네. 골반뼈가 대부분 그냥 사각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 이제 허벅지 대퇴골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퇴골 이제 허벅지뼈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릎뼈입니다. 무릎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 발목까지 이렇게 종아리가 있고요. 위에랑 똑같아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발바닥. 이 뼈도 잘 보시면 사람의 발바닥이랑 똑같아요. 네, 뼈 자체도. 이걸 살짝 이렇게 꺾어서 보면 네, 그냥 사람의 발바닥이죠. 근데 현재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지행 동물이라고 해요. 네, 발가락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동물을 지행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무게를 지탱하는 동물이 척행 동물이라고 해요. 척 걷는다, 뭐 척 한다고 해서 그렇게 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외우시면 좀 더 편리해요. 주로 동물 중에는 고음이 있습니다. 고음이 조금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빠르지 않은 동물들이 대부분 척행의 동물입니다. 네. 그리고 고양이과들은 이렇게 네, 지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행 동물이란 게 또 있어요. 제행은 뭐냐? 바로 이제 사슴이나 말 같은 그런 발굽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말 발굽이 있는 친구들. 네, 이렇게 말 발굽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제행 동물이라고 해요. 네, 이 발굽이 뭐냐면 여기가 발이고요. 이게 발가락. 이게 발톱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발톱으로 이제 손톱 발톱으로 이제 무게를 지탱하면서 이제 뛰는 동물들이죠. 아주 속도가 좀 빠른 동물들이에요. 이런 동물들은.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른, 네, 치고 나가는 게 빠르니까 이제 발톱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 뼈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뼈들을 조금 쉽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되시면 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그런 뼈 부분의 이제 특징들을 포인트, 이제 점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한 그림이에요. 저도 이제 포즈를 잡을 때 이런 이 큰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포즈를 많이 잡거든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위치하는 값은 거의 다 위치해 있고요. 이 큰 포인트마다 이제 뼈들의 관절이 되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뼈입니다. 머리뼈, 이렇게 머리뼈에서 주둥이가 살짝 하나 더 나와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고, 그 다음에 몸통, 그죠? 몸통은 좀 더 크고 살짝 얼굴보다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죠? 머리 쪽에 아래쪽에 좀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견갑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깨뼈, 어깨부터 시작이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팔꿈치, 위팔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손목, 중간 이제 팔뼈죠. 네. 그 다음에 손바닥, 그 다음에 손가락입니다. 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포인트 크기가 조금 커지는 만큼 굵기가 굵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 포인트를 아마 외우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하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체 골반뼈인데요. 이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리실 때는 동그라미에서 중앙선에서 이렇게 45도가 아니라 살짝 윗부분에서 45도에 이렇게 골반뼈가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허벅지뼈, 대퇴골 크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무릎입니다. 무릎도 보시면 거의 앞팔뼈와 같이 이렇게 몸통에 거의 인접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접해 있고, 오히려 고양이과 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서부터 몸통까지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몸통보다 더 짧죠. 네. 그래서 좀 개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가 거의 1대1 비율이 많고, 고양이과 동물들은 요게 몸통보다는 다리 길이가 조금 더 살짝 더 짧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약간 무릎에서부터 다시 발 뒤꿈치부터 다시 발바닥부터 다시 발가락이 되겠습니다. 네. 포인트 아시겠나요? 네. 계속 지금 옆모습만 저희가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앞모습을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앞과 그 다음에 뒷모습. 어떠냐면 이래요. 그 포인트가 이제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통이 얼굴보다 살짝 내려간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견갑골이 이쪽에 붙게 될 거예요. 견갑골이 붙고 이제 어깨에서부터, 그죠? 앞쪽 뼈가, 앞발뼈가 위팔뼈네요. 위팔뼈가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위팔뼈에서 다시 손목으로 내려가는 중간 팔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 그다음에 손가락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앞모습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흉통은 이제 세로가 길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견갑골 나오고 앞발 나오고,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좀 각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것도 사람에 빗대면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이 엎드린 모습을 앞쪽에서 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 몸통이 있고 어깨가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살짝 한번 엎드려 보시면 생각보다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위에 팔뼈가, 위에 팔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아래쪽 팔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살짝 나올 거예요. 꺾여서.
이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 좀 더 심한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손바닥 그다음에 손가락이 나오겠죠. 네, 요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쭉쭉 직진이진 않아요. 이렇게 직선이진 않습니다. 이건 거의 로봇이죠. 근데 사람은 요런 라인을 그려요. 요런 라인. 근데 이게 똑같이 이 친구도 견갑골 나오고 다시 위 팔뼈가 들어가고 다시 아래쪽 팔뼈가 튀어나오고 네, 요렇습니다. 라인이 똑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네. 이게 거의 뒤쪽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뒤에서 본 모습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일단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완전 뒷모습 말고 약간 측면에서 본 뒷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뒤니까 골반이 되겠죠. 그럼 이 중간이 엉덩이라고 치고 골반이 45도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대퇴골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무릎에서부터 종아리에서 발바닥, 발바닥에서 발톱, 발가락 네,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편도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도 이 친구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빠져나온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사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동물처럼 변해버렸네요. 그죠? 네, 그 사람도 이렇게 이제 골반에서만 보면 이게 허벅지고 그 안짱다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걸을 때 이제 팔자걸음이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무릎 있고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걷는다고 보시면 돼요. 살짝 여기가 벌어진 상태로. 네, 이게 바로 그 동물의 뒷모습입니다. 이 친구도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죠. 네, 앞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모습, 뒷모습을 그릴 때도 이 라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만 달면 네, 바로 이제 뒷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근육입니다. 똑같아요. 아까 포인트 점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근육에서 하나 딱 다른 것이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고양이과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큰 포인트와 포인트, 그러니까 관절, 큰 관절 사이에 약간 얇은 막 같은 게 존재합니다. 네, 이 막이 있어요. 네, 이런 막이 존재하는데 이 막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근육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 막부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거의 뭐 같아요. 사람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 보면 사람도 보면 위에 팔뼈가 팔뼈 그러니까 뭐 이두박근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도 이렇게 팔을 보면 위쪽이 대부분 두꺼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위쪽이 좀 더 두껍고 아래쪽이 좀 더 얇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얇아지죠. 네, 그래서 여기 근육도 똑같아요. 이렇게 얇아지고 더 얇아지고 더 얇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요걸 어떻게 이제 특징이 나눠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막이 꽤 많은 것을 좌우하거든요. 다리를 한번 볼게요. 다리. 자, 이게 골반뼈입니다. 이 상태로 보면 이 다리는 개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여러분들이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생각보다 되게 좀 말랐어요. 다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관절 부분이 되게 잘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조금 틀려요. 고양이도 그 털이 많고 개도 털이 많은데 고양이는 이 자체에 이거 근육 중간에 근육막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두꺼워 보이죠. 두툼해 보이죠. 네. 그래서 고양이를 연결시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네, 선이 연결됩니다. 강아지는 거의 이대로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말라 있는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고양이들은 이 정도만 해도 표현이 돼요. 네, 다리가. 네. 근데 개는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조금 더 이제 그 꺾임이나 힘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이런 막에 의해서. 그죠? 네. 그 점만 유의하시면 크게 뭐 아까 포인트랑 차이점은 많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한번 이 친구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얼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모양 그리기가 있어요. 모양 그리기 위에 타원을 골라주십니다. 네, 타원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가로 세로가 같은 거의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선을 이용해서 중심점을 그려줍니다. 중심 부분과 중심 부분을 십자로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이걸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하나의 원을 더 복사하는데 중요한 건 방금 만들었던 원에 반원 사이에 넣는 겁니다. 정중앙 안에. 그죠? 이게 이제 입의 주둥이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코가 이제 이 이제 절반, 이 원의 절반 부분에 역삼각형 형태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3분의 2 정도 내려가서 이 부분부터 여기 끝부분, 이 원의 끝부분까지 이렇게 둥근 형태를 유지시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털이 이제 붙는 이렇게 둥근 부분, 예, 둥근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점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세요.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두세요. 네, 여기까지 두셔도 되고요. 실제로는 이 전체 이제 아래쪽 부분이 원의 전체보다는 조금 더 작게 들어가는 게 좀 더 귀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도 보면 고양이들마다 다 틀려요. 네, 마른 고양이가 있고 얼굴이 길쭉한 고양이가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긴 한데 그냥 가장 기준이 되는 노멀한 고양이를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시려는 고양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점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제 주둥이가 나왔으니까 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눈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중간 반원에 넣었던 이 부분, 중간 부분에 만나는 사이, 이 사이에 중간 부분을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을 큰 원에 가로선에 붙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중간선에 중간을 나누어서 다시 위로 올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작은 원의 이 중간 가로 부분에 또 중앙을 그어주세요. 이거를 위로 올려주십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게요. 네, 그러면 눈에 크기가 나와요. 네, 가로 크기가 나옵니다. 세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하실 수 있는데 이 가로 크기가 나오셨으면 이 가로 크기 사이에 이런 비스듬하게 대각선 하나 그어주세요. 대각선을 긋고 그 안에 달걀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달걀을 그려줍니다. 이 고양이의 눈의 각도가 생각보다 조금 중요해요. 네. 처진 고양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간 고양이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좀 더 편하게 눈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선에서 이 선, 그다음에 중앙을 놓고 조금 더 크게 선을 눌러볼게요. 네, 아까보단 조금 낮긴 한데 네.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좀 더 정확하시겠죠? 설명을 위한 거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 아까 있던 보조선을 지워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거는 그 여러분들 치타 보면 치타 눈을 혹시 보셨나요? 예, 코에서부터 치타가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 이렇게 눈물샘이라고 하죠. 진짜 막 마스카라가 번진 것처럼 이런 시커먼 눈물선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눈물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 사람도 약간 이제 그 눈에 꺾이는 부분에 선이 좀 진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고양이는 이렇게 아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입꼬리 부분에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살짝 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눈물선, 짙은 눈물선을 그어주십니다. 네. 조금 눈물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여자분들 화장할 때 이제 눈꼬리 살짝 올리시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눈꼬리도 살짝 올려주십니다. 이러면 이제 눈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눈의 크기, 그 다음에 코의 위치 선정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눈 보시면 이 안쪽 부분에 살짝 그 핑크빛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조금 빨개 보이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막처럼, 그죠? 그 안구를 잡고 있는 근육인데 네, 이런 식으로 동그란 막이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색깔 한번 칠해 볼게요. 네, 핑크. 네, 이쪽입니다. 이 부분을 표현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좀 날카로운 눈의 고양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넣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눈동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 크지 않은, 네, 두껍지 않은 눈동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고양이는 이제 눈썹도 좀 짙어요. 네. 그래서 화장한 것처럼 실제로 네, 굉장히 네, 예쁜 친구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검은자 위주 주변에 이제 실선들이 막 있어요. 막 있는데 이거는 굳이 지금 그 필요하진 않고요. 나중에 컬러를 칠할 때 조금씩만 이제 원래 색깔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보다 조금 더 밝거나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케치상에서 이게 들어가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거는 표현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염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수염을 그려 보겠습니다. 수염은 보조선을 살짝 지워 보겠습니다. 수염은 네. 여기 볼 안에 이게 밑에 내려가는 이 입 두덩이 살 있죠? 이 살을 골프공처럼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예. 여기 안에 뭐 계란을 넣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기 가상의 선을 몇 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공이 휘어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점점점점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살짝 몇 가닥을 내주세요. 네. 한 4-5가닥 정도면은 충분히 이게 느낌이 사니까 너무 많이 넣진 마시고요. 네. 이 정도만 넣어주시고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삭삭. 네. 그냥 살짝 자연스럽게 아래로 조금 처진 그런 느낌으로 수염을 그려주시면 아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데 코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코가 저희가 보기엔 기본적으로는 역삼각형이에요. 이 역삼각형인데
이것도 자세히 살피면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역삼각형 안에 이렇게 갈매기 있잖아요. 갈매기. 네, 갈매기가 하나 떠 있어요. 갈매기가 떠 있고 여기 아래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갈매기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주변에 이제 동굴이 많이 보여요. 네. 동굴 안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본 거죠, 갈매기가. 그럼 끝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선을 지워주면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대신에 이제 이 선을 뚫어주면 이렇게 돼요. 네, 이런 형태입니다.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이 친구를 그대로 다시 여기 코에 한번 넣어볼게요. 얼마나 이제 고양이 같아지는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고양이의 느낌이 나오죠. 자, 이제 포인트 귀입니다. 귀의 위치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귀는 고양이 귀가 굉장히 유연해요. 동물들은 이게 거의 180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가 들리는 곳에 갑자기 막 휙휙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죽거나 이제 슬픈 일 있으면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그죠? 귀의 위치는 일단 여기 눈 가장 윗 부분 있잖아요. 눈 윗 부분을 이게 끝에서 연장선 하나 그어주세요. 네, 연장선을 그어주시고 또 눈의 전체 가로 길이의 중간 부분 정도를 연장선으로 그어주세요. 네, 이러면 귀의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귀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른도 감이에요. 감이기도 하고 고양이마다 또 귀에 이게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딱 이 고양이 크기야 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귀가 긴 고양이들은 좀 길게, 짧은 고양이들은 짧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포맷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고양이 귀를 보시면 대부분 막 이 정도로 막 그 귀의 뒷부분이 나오고 이게 살 부분 나오고 이렇게 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이 부분이 얇습니다. 자, 이 살의 기준도 있어요. 네, 여기 가장 처음에 찍었던 그 원의 중앙 있죠? 십자가의 중앙 부분을 쭉 연장을 올리시면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네, 고양이 귀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이 여기까지 가는 게 맞아요. 네, 여기까지 가주시고 이 뒤끝 쪽도 이 정도까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선을 지우고 자, 이 귀 뒤쪽 부분에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얇은 살이 또 뒤쪽이 보여요. 여기 약간 핑크빛으로.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나갔네요. 살짝 이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이에는 털들이 되게 많이 나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나 있고, 예. 이렇습니다. 대략의 이제 고양이 얼굴이 나왔군요. 네. 만일 이제 좀 귀엽게 하고 싶다 그러시다면은 이 눈을 대부분 이렇게 된 면을 조금 처지게 만들어도 좀 더 어리게 보이고 귀엽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한번 조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앞면을 그렸으니까 옆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앞모습은 잠시 옆에 두고 옆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도 앞모습이랑 똑같아요. 네.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선으로 중심점을 똑같이 십자가로 나눠줍니다. 십자 모양으로
놓아주세요. 똑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 방법은 레이어 누르시고 복사,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옮긴 부분 이제 새로운 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원에 처음 큰 원에 이 접선, 중앙을 접선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접하도록. 네. 작은 원의 중앙이 큰 원의 아래쪽 접선에 이렇게 맞닿게, 그리고 이 위쪽의 접선도 함께 맞닿게 해주세요. 접선과 접선이 이렇게 맞닿는 면으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종료. 그럼 이제 옆모습에 주둥이가 나온 거예요. 주둥이가 나오고 여기 아래서부터 여기 중앙 큰 원의 아래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턱이 되겠죠. 너무 중간으로 딱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해주시고 아까 앞모습 보면은 그 작은 원의 중앙에서 아래쪽에 코가 보였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여기 중앙에 아래쪽에 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는 반이 잘린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잘려있는 부분이 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분의 2 정도 부분에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가는 선이 보일 겁니다. 살짝 좀 웃는 모습으로 됐는데 다시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 턱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 주세요. 턱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턱살이 많은 친구가 있고 또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털에 따라서 이제 털이 많은 친구들은 이 턱살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네. 털로 덮여 있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턱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시고, 자 이제 코 위치인데요. 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 중간 원의 접선으로 한번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접선으로 올라가시다가 접선 정도쯤에 이렇게 쑥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쏙 이렇게 들어갑니다. 살짝 튀어나왔다가 들어가 주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과 똑같아요. 이것도 사람의 옆모습을 보면 이제 코가 있습니다. 코가 있으면 이렇게 코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쑥 올라갔다가 쑥 다시 들어가죠. 네, 이 라인이 똑같아요. 이렇게 네, 이 라인 그대로입니다. 이 라인 그대로 올라가시면 역시 네, 옆모습이 실루엣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귀는 원의 중심 부분에서 조금만 더 올리시면 됩니다. 연장을 하시고 큰 원의 4분의 1 부분에 중간 정도를 네, 잡으시고 이렇게 반원을 그려주세요. 반원을 그려주시고 반대로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네. 원래는 아까 눈 위치가 이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딱 원 위치 이 부분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시작점이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를 두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옆모습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눈의 위치는 여기 또 중앙에 작은 원과 큰 원의 접선 있죠. 여기 접선이 이제 눈의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코의 연장선에 보시면 여기 눈물선 있죠? 연결된 눈물선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연결선처럼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눈의 위치 되고 고양이도 이렇게 사람 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약간 눌린 듯한 모양.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동자를 표현하실 때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그 눈을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이는 면은 이렇게 검은 면은 동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게 얇은 이제 투명한 막이기 때문에 정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 뒤쪽은 검은 자가 있는 부분은 직선이고 앞에 수정체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얇은 막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돼 있죠. 렌즈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앞쪽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고 반대로 눈동자가 되는 부분은 직선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척추가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목이. 네. 요 턱의 선은 조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그죠? 됐습니다. 이게 옆면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도 동그란 부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찍어서 연장을 시켜주시면 수염이 완성됩니다. 앞으로 보낼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염이 완성됩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래서 아까 나머지 이제 좀 진한 라인 부분, 눈물선 부분, 뒤에 부분까지 이렇게 고양이의 얼굴이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발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게 발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네, 고양이의 포인트는 역시 아무래도 찹쌀떡 발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 보시면 고양이 발이에요. 실제 발인데 여기 발바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이런 비행선이 네, 이런 모양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왕관처럼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고 아래쪽에 여기 뭐가 숨겨진 뭐가도 하나 있고 이렇게 중간 부분에 톡 튀어나온 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사람과 똑같아요. 사람의 손을 한번 이 친구대로 그려보면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몸무게를 이제 땅에 떨어지거나 했을 때 이쪽 이렇게 저희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탁 떨어지면 이 부분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을 때도 이 부분부터 먼저 닿습니다. 그래서 이 살들이 이 부분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 부분이고 지금 여기 작게 톡 튀어나온 친구 있죠? 이게 엄지발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입니다. 네.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은 어떤 잡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기 위해서는 이제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맞물려야 잡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이 친구들은 잡는 기능이 없으니까 이게 태아된 거죠. 네. 태아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이제 태아가 된 겁니다. 실제로 봐도 엄지손가락의 시작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네, 퇴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긴 있어요. 네, 있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톡 튀어나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사람은 되게 편편한데 지금 이 고양이는 톡 튀어나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이 부분, 네, 두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손가락이에요. 똑같아요. 사람이랑 손가락이 똑같습니다. 네. 이게 이 부분이 손가락이에요. 네. 사람의 손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려 있죠. 그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여기가 이제 손목뼈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아까 엄지, 네, 엄지손가락, 짧아진 엄지손가락.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연장시켜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짧게 팔을 그려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네, 이전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그려주시고, 네, 여기는 이제 작은 엄지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 부분, 팔, 손의 이제 두덩 부분을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왕관 모양 그려주시고, 이 왕관 모양으로부터 이렇게 팔이 뻗어나간다고, 손가락이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됐죠.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끝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끝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도 원래 새끼손가락 보시면 제일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손가락 뗐다 붙였다 할 때 보면 이 새끼손가락은 유난히 옆으로 잘 뻗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만은 조금 더 옆으로 벌리게, 네, 이 정도까지 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항상 연관을 지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간을 연결해 주세요. 네, 연결해 주시면 금방 손이 완성됩니다. 네. 지금은 이쪽 부분이 조금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 엄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손바닥 이 부분이 엄지가 이제 끝까지 올라가면 여기랑 거의 맞닿잖아요. 네, 그 부분이니까 이 엄지손가락과 이 부분이 위치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결시켜서 한번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처음에, 네, 하나 새끼손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반대도,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짧게 쑥쑥 하고, 왕관 그리고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소지. 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완성이 됩니다. 네. 최대한 이제 좀 몽글몽글하게 동글동글하게 그리시면 귀여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발바닥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면이나 측면을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걸 참고해 주세요. 네. 진짜 귀엽죠. 아까 초반에 제가 이게 잠깐 발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찹쌀떡이 하나 있어요. 여기 찹쌀떡이 하나 있는데 이제 찹쌀떡에도 주름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서 살짝 옆면으로, 네, 그죠? 찹쌀떡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 귤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귤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호빵에 보면 이제 주름 같은 게 있으니까 주름면을 살짝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선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몽글몽글한 느낌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찹쌀떡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양젓가락으로 딱 잡았다, 네, 이렇게 딱 집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일에 보는 면이 이쪽이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면 이쪽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반대면은 엄지손가락이 보이지 않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쪽이 검지, 중지, 이게 중지라고 치면 이쪽 면에서라고 하면 이렇게 엄지 발가락이 살짝 보이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발톱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약간 그런 연 조직처럼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뼈에 그 털에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데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보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 털에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짧게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거의 발가락 4개만 이제 잘 잡아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면도 마찬가지예요. 찹쌀떡이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주름이 있다.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았다.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그리고 완전 측면도 이렇게. 자, 찹쌀떡이 있다. 근데 이번에 찹쌀떡은 약간 이쪽 끝쪽이 살짝 올라가 있는 찹쌀떡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찹쌀떡이 있는데 살짝 이렇게 변형이 돼서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잡아도 위쪽 면을 딱 잡겠죠, 이렇게. 그리고 주름 하면 옆면입니다. 이 발바닥에서 이제 손목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발 전체가 아니라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리고 여기 아까 그 검지가 있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바닥까지 보면 이렇게 손바닥이죠. 여기 손바닥, 손가락. 네. 그리고 손목은 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동그라미 그려놓은 이유가 여기가 손목이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금방 습득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그려보시면 조금 더 이제 잘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든지. 네, 연습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발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네요. 그죠? 네, 대략의 발까지 끝났으니까 한번 포즈를 이제 몇 가지 그려볼게요. 네, 자, 고양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얼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골반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척추에 선을 연결해 주세요. 척추가 선이 연결되고 이건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때 그런 포즈거든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포즈를 이제 그려 보실 때는 실제 사진을 놓고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일단 포즈 전체적인 느낌이니까 여기 손과 손가락 부분은 이 정도만 표시를 해 볼게요. 하고 네, 다시 골반은 꺾이는 장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정도만 표시를 해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뛰어오르기 전 위치죠. 그러니까 뛰어오르기 전에 그런 포즈입니다. 네. 앞으로 뻗어나가는 포즈. 그렇죠? 네, 앞쪽에 조금 길긴 하네요. 그렇죠? 살짝 목이 좀 짧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 있는 포즈, 앉아 있는 포즈.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다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디테일은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그 고양이 보면 선이 이렇게 폭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쭉 뻗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살짝 뻗는 경우로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서 있는 포즈죠. 네, 이렇게. 자, 신기하게 이때는 이게 지행 동물이라고 해서 꼭 발가락,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만 지탱을 하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쭉 앉아 있을 때는 그냥 이런 발바닥 전체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앉게 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뛸 때, 한 번씩 고양이들이 기지개 펼 때가 있어요. 기지개 펼 때 등이 막 이렇게 휘거든요. 그것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등이 핀 때는 이렇게 유연해서 이렇게까지 막 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연성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목은 이렇게까지. 네. 그리고 전신을 쭉쭉 핀다는 느낌으로. 쭉쭉 펴준다는 느낌으로. 다음 발도 쭉쭉.
쭉쭉. 처음에 이렇게 간단한 라인으로 잡으시고 또 뒤에는 이제 다시 이걸 한 번 더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액션적인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이게 고양이가 어떤 포즈를 취한다라는 특별한 그런 지금 생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그냥 그런 사진을 많이 참고하셔서 이런 포즈를 연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죠? 아까처럼 이렇게 어깨가 있고 이건 약간 개처럼 이제 앉아 있는 건데 이런 자세를 취할 때도 있어요. 네. 그죠? 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뒷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뒷모습.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고양이의 척추는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막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면이 적어요, 고양이는. 그래서 약간 동글동글하게 그려주시면 거의 절반은 비슷하게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쭉 뻗는 느낌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실루엣들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연습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쭉. 이 뼈도 이렇게 반대로 이제 굴곡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견갑골이 좀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죠. 네. 이렇게 사진을 활용해서 많이 연습해 보시면 다양한 포즈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챕터 2에서 진짜 실제로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의 그림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